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T입니다. 대전 테크노진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선님 되게 오랜만에 출연해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근황이 어떠셨나요? 프로페서 질렀습니다. 와, 이분 돈 많으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마음에만 가지고 있다가 네, 실현을 해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가치 있는 물건이니까 그거는 질러 놓으면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동반자가 잘 되어줘야 음반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계획은 사실 작년에도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우리 약속하죠. 2024년에 문선 하나, 저 하나 내기. 같이 하면은 너무 공평하니까 공평한 약속.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음반 준비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랑 같이 약속을 하시죠. 2024년엔 뭐 하나씩 합시다. 그리고 아까 문선님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되게 참신한 아이디가 떠올라서 이건 실행해볼까 하는데 이름하여 신스 캠프. 네. 링고에 모여서 링고에 있는 신스 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같이 잼도 하고 곡을 쓸 수도 있고 워크숍이 이어질 수도 있고 구체화는 좀 시켜야 될 것 같지만 2024년에 같이 동기부여도 하고 창작도 같이 이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서론이 되게 길어졌는데 저번에 저 혼자 마스터 건반 하나를 또 소개해드렸었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츠의 컨트롤 S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주 고가의 끝판대장의 그런 악기였어요. 진짜 만져보면은 와, 사고 싶다, 지갑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악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이 정도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그런 느낌의 마스터 키보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스터 건반은 코르그의 키스테이지입니다. 네, 코르그의 키스테이지라고 하는 마스터 건반이 출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코르그 조그맣게 적혀있고 키스테이지로 적혀있고 밑에 보면은 폴리 AT 미디 키보드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폴리터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폴리포닉 애프터터치를 지원을 해요. 폴리포닉 애프터터치는 애프터터치를 노트 하나하나별로 따로 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도미소를 살살 누르고 있으면은 지금 되게 어둡게 나오고 있죠. 근데 얘를 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누르는 이 솔만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노포닉 애프터터치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얘를 세게 누르면은 하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노포닉 애프터터치가 사실은 대부분 마스터 건반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가격은 또 저렴한데 폴리포닉 애프터터치를 넣어준 게 되게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마스터 건반이 실제로 내는 소리들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건반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컨트롤러로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노트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벨로시티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연주를 좀 많이 기반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터치감들이 좀 입력되는 부분에서 되게 용이하고 똘똘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도 쭉 이렇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저는 사실 있을 것만 딱 있는 것 같긴 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편하게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오래 쓰기도 하지만 좋은 악기들은 근데 마스터 건반 같은 경우는 적당히 그냥 막 쳐보고 막 시험해보기 좋은 사실 재질일 수도 있다. 딱 적당한 소재인 것 같아요. 보통 철제 소재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날 수가 있는데 더 무겁고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딱 적당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노브들도 살짝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코르그 신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브감인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아. 꽤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이 적절한 지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또 이거 하나 돌리는데 으아 하게 되면은 좀 힘들잖아요. 딱 적당하게 돌아가게. 여기 보니까 이게 되게 다 세밀하게 다 LCD에 표현이 다 되기는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소수점 까지들도 그냥 뭐 다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경고하지 않진 않는 것 같다. 밑에는 이렇게 OLED 소재로 또 정보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봐도 어디서 봐도 잘 보여요. 있어야 할 딱 정보만 딱 보이게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거는 화려함의 극치였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모니터도 있어서 이 안에서 막 보는 것도 쉽고 재밌고 빠르기는 한데 컴퓨터에 또 컴퓨터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간결하게 키포인트들만 딱딱딱 전달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해주는 느낌.
네, 그리고 밸류 노브는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애고 살짝 고무재질이 있는데 얘도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샀던 신스 중에 하나가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옛날에 나왔던 코르그 신스가 있어요. 네. 이 버튼 느낌이 그때 느꼈던 코르그 신스의 버튼 느낌이랑 되게 흡사해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그 향수가 불러일으켜지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 코르그 있거든요. 마이크로 코르그. 저도 첫 신스예요. 첫 신스 때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도 사실 상당히 중저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되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첫 입문이니까. 만만한데 만만하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많이 조절을 할 수 있고 코르그 자체가 보기에 되게 가볍고 편하고 용이해서 막 가지고 놀기가 되게 편한데 그 가벼움이 주는 그 넓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접근해서 가볍게 만나는데 오히려 되게 친밀해지는 그런 제조사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좀 젊은 것 같아요. 브랜드 맞아요, 이미지 맞아요. 자체가. 롤랜드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30, 40대 턱시도 입은 듯한 신사 같은 느낌이라면은 얘는 약간 찢어진 청바지에 막, 맞아요. 건들건들 이런 느낌인데 멋있는 애.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코르그의 느낌이거든요. 이의 성향을 가진 친구 같은 느낌. 모듈레이션 휠, 피치밴드 휠, 이 놈도 딱 적당한, 진짜 적당한 그런 감각을 분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감이 더 중요하겠죠. 아트리어의 피아노 V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열어놨고요. 예, 연주를 해보면서 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이 되게 적당하긴 한 것 같아요. 벨로시티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녹아드는 것 같고 저는 해머 건반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네. 가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늘 연주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바꿔서 해보는 용어로 되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확실히 해머는 드럼 찍고 막 신스 베이스 찍고 이럴 때 너무 빡세. 이런 터치가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가락에 담 걸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스테이지 73이라고 하는 로즈 복각이죠. 뭐 이런 거 연주했을 때 부족함 없는 터치인 것 같고요. 물론 더 좋은 것들이 있겠죠. 해머 터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겠지만 신스 소리 한번 해볼까요? 프로펫 한번 가자. 딱 켰을 때 나오는 이 프로셋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르코의 이름이 맥드 마르코, 드 마르코. 네. 신스 연주할 때 오히려 더 편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확실히 좀 가볍긴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생각날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접근하고 싶을 때. 네, 터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웃풋만 지원하긴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블튼 라이브를 켜서 아웃풋을 지금 키 스테이지 얘로 잡아놓고 지금 이 라인을 빼서 바로 레코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질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지금 듣기로는 뭐 부족함은 없는데 또 이런 걸 껴줘요. 이게 무슨 망이 뭐 하는 거지? 뭐 싶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껴서 오면대처럼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그거. 평으로 해서 좀 더 놓을 수도 있고 몰카 시리즈나 뭐 이런 거 조그마한 그루브 박스 이런 거 놓을 수 있겠죠? 이게 아이패드랑 바로 붙어요. USB-C를 지원하는 애면은 전원도 바로 공급이 돼서 따로 아답터 낄 필요 없이 바로 되거든요. 아이패드에서 음원 나오고 얘로 연주하고 이게 바로 되더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기능이 있으니까 소리는 여기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신디사이저 큰 거 사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이패드가 이미 있다면 아이패드랑 얘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라이브 활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거죠. 또 아이패드용 코르그 가젯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진짜 좋은 소리들 많거든요. 공연 때 쓸 곡이라든지 그런 거 쫙쫙 정리를 해갖고 아이패드랑 얘랑 연결해서 건반 주자로 하시건 뭐 싱어송라이터가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시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셋을 딱 짜서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작업하기가 되게 용이한 제품이네요. 네, 그리고 뒷면에는 또 헤드폰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미디 인아웃들 다 있고 지금 서스테인 페달 껴져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까지 다 낄 수 있는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키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에이블턴 라이브랑 찰떡궁합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궁합이 좋은지 볼게요. 네, 그러면 에이블턴 라이브를 폈고요. 악기를 하나 로딩해 볼게요. 포르브 가젯 안에 있는 악기 하나 로딩을 해볼게요. 미피타스라고 하는 웨이브 스테이션을 복각한 악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오면은 코르그 악기 중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당이 돼서 요놈 움직이면은 이렇게 Y 미리 할당된 매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매핑이 안 되는 악기들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코르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핑이 안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을 때는 얘를 열고 컨피규어 한 다음에 필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여기 바로 에이블턴상에서 세팅을 해서 8개까지 할당을 하신 다음에 만지시면 됩니다. 미리 할당이 돼 있으면 좋은 점들도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셋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항상 첫 번째 노브는 컷오프여야만 돼.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세팅만 해두고 세팅을 미리 저장을 해둔다면 계속 그 악기 열 때마다 같은 세팅으로 만지실 수도 있겠죠. 저는 제가 이제 컨트롤러를 최근에 도입을 했잖아요. 네. 안 썼단 말이에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해야만 뭔가 내가 진짜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내가 연주에 빠져서 녹음을 갑자기 받아야 돼. 뭐 이럴 때 아니면 이게 그냥 뭐 넣었을 때 그냥 무조건 바로 매핑돼야만 하는 것이 무조건 효율적이거나 장점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자동 매핑 하는 것들이 시도가 많이 됐었는데 아쉬울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랑 조금씩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내 마음을 항상 잘 몰라줘. 내 마음도 항상 바뀌어. 또 얘가 어떻게 하게 AI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때그때 수동으로 하는 게 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플레이, 스탑, 레코드, 룹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이거 요즘에 다 안 되는 거 없죠. 이것도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가구 쓰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 조그마한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저한테는 있어요. 이게 의미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컴퓨터는 앞에 있고 얘가 요렇게 돼 있을 때 맞아요. 건반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또 뻗어서 이렇게 하기는 그쵸, 좀 그쵸. 빡센 거죠. 그때는 이게 좀 있는 것 같고 컴퓨터 앞에 있고 키보드 있고 그 앞에 컴퓨터 키보드가 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가 짱이고 그전 제일 짱이죠. 레코드도 R이거나 하여튼 R은 로직이지. 여기서 할당해서 단축키 눌러서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이게 또 미디 2.0을 지원은 하는데 1.0도 있었어? 뭐 이러신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지금 미디라고 하는 규격이 80년대 처음 나오면서 그 당시에 최신의 기술을 쓴 거기는 해요. 우선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저는 해상도라고 생각하는데 해상도가 미디 첫 번째 버전은 128단계 7비트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볼륨이라든지 뭐 필터라든지 하여튼 파라미터 조절할 수 있는 값들이 0부터 127까지가 미니멈에서 맥시멈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은 127분의 1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안 느껴질 것 같지만 쫙 스위핑을 해보면은 느껴져. 이 계단이. 이게 엄청 짜증난다고요. 아날로그 신스 필터든 뭐든 이렇게 돌리면은 그냥 슉 올라갔다가 슉 떨어지잖아. 이 컨트롤 할당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두두두두두두두 가는 게 막 그 중간 사이 값들. 네. 그것들이 막 미치게 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그 네, 저는 또 전문가. 다른 데는 되게 안 그런데 거기는 좀 예민해. 그쵸, 신스의 진심이시잖아요. 네, 신스에 좀 예민해가지고 네. 우선 해상도가 저는 제일 미디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디 2.0이 되면서 해상도가 사람의 귀로는 알아챌 수 없을 만큼의 촘촘한 해상도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양방향 통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디도 인아웃을 동시에 끼면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는 있지만 케이블 하나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통신을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안 됐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지원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문자라든지 파라미터의 값들 이 값이 여기로 가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값들도 여기로 올 수 있단 말이죠. 2.0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나와서 이것도 발표한 지 3년 넘었을걸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나 한번 해보쇼 하고 다들 팔짱 끼고 뒤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해볼게 하고 딱 나온 게 이게 코로나인 거야. 역시 청바지에 네.
이 콜로가 너무 러블리하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신호탄 날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8.0 있던 애들이 하나씩 이제 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2.0이랑 MP를 동시에 지원하는 컨트롤러들이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코르바 악기 중에 폴리식스 춘추님이랑 같이 리뷰했던 네.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눌러서 코드 기능을 먼저 볼게요. 네, 여기서 코드 프리셋을 고를 수 있어요. 네, 메이저 1 소리입니다. 자, 메이저 2. 또 메이저 3. 또 여기 보면은 노트의 구성음들이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어쨌든 하나하나씩 눌러서 지금 딱 보면은 도, 라, 샵, 레, 샵, 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나는 이런 코드는 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새로운 코드예요, 지금 다. 약간 좀 특이한 코드들이 많네. 이거 좋다, 이거. 오, 좋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지도 못한 코드의 전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페지에이터도 들어있습니다. 건반에 내장되어 있는 알페지에이터고요. 이대로 신호를 여기 보내서 이제 알페지에이터를 거는 거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Alp를 누르면은 이걸 에디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업이면은 올라만 가고요.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 패턴들을 걸 수가 있고요. 옥타브 바꿀 수 있고, 렛치를 누르면 이제 떼도 돼. 그리고 키싱크 뭐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또 더 있어. 빠르기.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네, 그리고 스윙 값도 있어서 예. 네, 그리고 50%로 가면은 스트레이트한 느낌이겠죠. 그 패턴은 리피트. 얘를 바꾸면 뭔가 다른 리듬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뭔가 바꿀 수가 있고, 라쳇이라고 해서 드르륵 하고 연주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얘 때문인가? 자, 여기서 폴스 노트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두두둑 나오죠. 또 이놈을 두두둑 이렇게 가게 할 건지 더 빨리 두두둑 할 건지. 이런 거. 또 라체 사이클 뭐 익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은 뭐 게이트를 길게 갈 건지 짧게 갈 건지, 이거는 신스 세팅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짧게 길게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찬스가 또 되게 재밌어요. 얘는 확률입니다. 줄이면은 노트를 치는 확률이 지금 42%인 거예요. 매번 치지 않아요. 귀엽다. 50% 치는 거야. 뜬뜨뜬뜨 여기서 한 70% 치게 해줄게. 살려 하나 드릴게. 이러면 80%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페지에이터가 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해서 소프트웨어 악기에 뭔가 새로운 신호를 주기에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아르페지오 맛집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세팅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글로벌 미디 채널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컨트롤러 모드가 지금 에이블튼 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에이블튼으로 돼 있고, 이놈이 뭐 거라지 밴드나 로직이나
스튜디오원이나 좀 나와 있는 DAW들은 다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요 LCD의 컨트라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기본적인 세팅들 쭉 넘기면은 또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애프터터치 모드입니다. 지금 폴리포닉으로 돼 있으면은 폴리포닉 애프터터치고요. 이 놈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냥 애프터터치를 끌 수도 있어요. 저같이 건반 못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다가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건반 잘 치시잖아요. 아유, 왜 그? 저번 것도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치다가 실수로라도 좀 더 깊게 누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미디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계속 소리가 바뀌는데 혹시 어디서 바뀌지 하면서 못 찾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미디 안에 숨어 있거든, 이게 애프터터치 데이터가. 막 찾다가 맞다 애프터터치 해가지고 나중에 지운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로 지나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아예 꺼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필요할 때는 이제 여기서 켜서 채널이면 이제 모노포닉 애프터터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폴리포닉 애프터터치 그리고 MPE를 지원합니다. MP는 여러 번 제가 언급드려서 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MPE를 지원하는 뭐 에이블튼 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중에 MPE를 지원을 한다면은 MPE 모드로 해놓고 또 연주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MP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도 되겠죠. 애프터터치의 느낌이 나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커브를 조절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시홀드 이렇게 누르고 어느 시점부터 이게 먹기 시작하는데 먹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깊게 눌렀을 때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얕게 눌렀을 때도 애프터터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팅인데 이거는 연주자마다 좀 다르게 세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팅 값을 계속 고정값이 아니라 옵션으로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가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팅되는 건반을 본 적이 있나? 그죠. 싶을 정도로 제가 본 것 중에 사실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 이거 다 들어가면은 거의 매뉴얼 읽어드리는 느낌이니까 엄청 많아. 지금 뭐 페달도 템포 페달 뭐 어떻게 세팅하고 이게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매뉴얼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그냥 유연하고 다가가는데 벽이 없고 되게 편하게 쓰면서 건반하고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그 애프터터치의 기능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건반을 연주하고 어떤 터치감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좀 친숙해질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름 중저가로 나온 애 중에는 폴리포닉 애프터터치랑 MP를 지원한다는 게 되게 많이 반가웠어요. 네, 요즘 나오는 MP라든지 폴리포닉 애프터터치 지원하는 애들은 이제 100만 원 훌쩍 넘어가고 200만 원에 가까워져 가거나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MP를 지원하거나 폴리포닉 애프터터치를 지원하는데 얘는 그래 나 한 100만 원 언더로 맞춰볼게. 나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허례허식이 없는. 예, 그 가격대로 딱 이제 맞춰준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심플하게 또 만들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정리할 부분 딱 정리하면서 진짜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쫙 들어가 있고 또 포터블하고 그래서 젊은 연주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기획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집에서는 그냥 툭 놓고 이제 세팅해서 스튜디오 작업도 바로 가능할 것 같은 좀 전천으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머신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웃만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것도 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걸 말을 못한 걸 지금 알았어요. 왜냐면 소리가 그렇게 이질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내장이었다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소리를 다 레코딩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고요. 소리가 좋다고 느끼셨으면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음질이 왜 이래? 만약에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예,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은 촬영 현장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음질로 들었고요. 이게 라이브 현장 꽤 큰 데서도 문제 없을 만한 수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주를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듀서 분이나 뮤지션 분들이 네. 피아노 건반 연주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그냥 가성비 있게 좀 도전해볼 만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왜냐면 5인패도 내장되어 있으니까 맞아. 5인패 부담도 없고 내 터치감도 계속 배울 수 있고 가격 자체도 그런 세밀한 걸 조절하는 수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언더이고 예, 물론 이제 레코딩을 하시려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냥 미디 위주로 찍고
찍고 뭐 인스트루멘탈 위주라든지 뭐 아니면 레코딩은 뭐 스튜디오에서 받아온다든지 아웃풋 위주로 사용하시면 정말 그죠. 딱 얘 하나랑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하나 이 정도면 그냥 셋업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너무 멀리 와서 지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은 좀 미니멀하게 이렇게 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코르구의 키스테이지 마스터 건반 리뷰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멤버십 서비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문사님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